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11월의 두 번째 일요일 아침 리더십 TV 16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지도자는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지성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본질일까요? 속질일까요? 본질과 속질, 그 차이가 무엇인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하지 않아도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한다는 말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미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바꾸어서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하고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본질이며 어떤 것이 속질이겠습니까? 본질과 속질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가는 것이 본질이고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는 것은 속질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지도력은 사람과 사귈 때 지성, 즉 순수한 마음으로 사귀는 데서 가장 농도 짙게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지성으로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그 사귀는 사람의 본질과 사귄다는 뜻이요, 그 사람의 부수적 종속물인 신분이나 명예, 권력이나 세력, 재산이나 이름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득을 얻기에 하는 그것은 속질이라는 것이며 이런 것을 순수함이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이가 본질과 사귀지 않고 속질과 사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기에 본질과 사귀는 것이 돋보이고 유인력이 강한 지도력을 형성하는 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속담이 바로 이 같은 개연성을 풍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도자는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상하지 않더라도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지도자입니다. 물론 죽고 없는 정성에게 얻을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원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성에게 붙어 다니는 속질과 아랑곳 없이 본질과 사귀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이 보고 들으면 존경심이 일고 신뢰하게 되는 법이죠. 권력에 붙어 출세하려고 원칙을 무시한 사람, 뇌물을 받고 공정, 공평, 정의를 파괴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존경 못 받고 자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 주변에서 가끔 봤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충종 때 학자 모제 김안국은 마음이 가득 담긴 순수한 지성으로 사람을 사귄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략과 음모로 유명한 간신이었던 김안로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물론 김안로가 나빠지기 훨씬 이전부터 친구였죠. 그렇지만 친구라 해도 같은 물에 젖은 나쁜 친구가 아니라 항상 그의 행동에 서슴없이 비평하고 충고하며 책망하는 그런 좋은 선한 친구였습니다. 김안로도 그가 진실하고 사심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가혹한 책망일지라도 화를 내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안로는 후에 정권을 잡자 당시 선비 사이를 다지고 있던 80여 명의 엘리트 학자를 죽이고 유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의 기말로에 대한 기록은 험악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로의 위엄이 조정과 민간에 군림하였고 조정에서는 그를 독사처럼 대하여 감히 그 뜻을 거스르지 못했으며 유림들은 책을 등지고 알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얼마나 악독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김안국, 김정국 형제도 옥에 갇힌 몸이 되었는데 김알로의 힘으로 제일 먼저 석방되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후에 김알로가 옛날처럼 침구를 들고 김안국의 집에 와서 늦도록 베개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서서히 푸른 김알로에게 김안국은 서슴없이 그의 잘못을 추놈하게 꾸짖고 자기들 형제를 맨 먼저 풀어준 사적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아우인 김정국이 마침 한방에 같이 누워 있었는데 형의 말이 너무 준엄한데 무안하여 살며시 손을 뻗어 형의 다리를 꼬집으면서 말을 못하게 했죠. 그런데 아우의 은밀한 사인을 형이 모를 까닭이 없건만은 짐짓 모른 채 하고 너는 왜 여태껏 자지 않고 내 다리를 꼬집느냐고 큰 소리로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김알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근세를 잡아 쇄도를 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손쉽게 없애버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데도 충고할 것은 충고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한다는 기계가 돋보인 김안국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권력이나 이권을 부탁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도 이랬다가 망한 사람도 있겠죠. 있다고 봅니다.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김알로는 잡혀서 사형을 받고 죽었는데 그 집을 찾아간 문상객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덕을 본 사람도 원수진 사람만큼이나 많았을 텐데 어느 누구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심도 잃었겠지만 천하의 간신집에 문상 같다는 명예상의 오염이 두려웠음직도 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형으로 사망한 집에 문상 간 사람은 김안국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우 김정국에게 알로의 간악한 것을 누가 모르겠냐만 우리 형제는 이미 그와 교훈이 두터웠으니 결코 그의 제약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다짐시켰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을 위해 철저히 때를 맞추어 먹을 것과 의복을 보내주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런 김안국의 행동이 순수한 마음이 담긴 본질로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성이 담긴 순수한 본질로 사람을 사귀어야 유인력이 강하다는 것을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우리들도 깨우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더십TV의 하준호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